앞금과 뒷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게 돼 있는데요. 부가세를 내고 사는 금을 앞금, 부가세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을 뒷금이라고 부르죠. 정부가 최근 음성적인 금거래를 양성화한다는 목표로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금시장에서 양성적인 거래량은 미미한 반면 뒷금 거래는 여전합니다. 김대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의 금사랑은 유별납니다. 집에 금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애기 돌반지. 뭐 반지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현찰이나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많이 간직을 하려고 많이 하는 거지, 옛날부터도. 한국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금을 갖고 있을까? 1인당 평균 보유한 금 제품은 3개로 10명 중 8명꼴로 금반지를, 5명꼴로 금 목걸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1인당 보유량은 42g, 즉 11돈 정도로 국민 전체 보유량은 최대 73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 보유량의 7배, 국제 시세로 30조 원어치가 넘습니다.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런 심리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바로 저는 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에 대한 선호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금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금은 수입금이거나 사람들이 내다 판 금, 즉 고금입니다. 수입금 가운데는 밀수금이 많습니다. 금을 수입하려면 3% 관세를 물었고 10%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세제 때문에 밀수가 성행했고 그래서 밀수로 들어온 금을 또 우리 거래하려면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가 되판 고금 역시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됩니다. 이른바 뒷금입니다. 업계에선 한 해 5조 원에서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금과 금제품 거래량 가운데 뒷금 비율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가 금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매상이나 소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양성화되어 있지 않았죠. 정부는 금 거래에서 탈세되는 부가가치세가 한 해에 적어도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4, 3, 2, 1.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kg짜리가 5천만 원입니까? 금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도 99.99% 금이 단일 종목으로 거래됩니다. 금 수입업자와 생산업자가 금을 팔고 금 유통과 세공업체 등이 사는 구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1g으로 가격이 공개시장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탁결제원이 금의 보관과 인출을 맡고 조폐공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음성적인 금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장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없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kg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물금 인출 때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됩니다. 금시장 개설의 목적이 음성화된 금거래 양성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귀금속 도소매상이 밀집한 서울 종로 3가. 곳곳에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자는 광고지가 붙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금 팔고 나가지. 장사가 앉아서 밥 먹고 놀다가 그렇잖아. 올해부터 30만 원 이상 귀금속을 현금 거래할 때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습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하면
업소는 50%의 과태료를 물고 신고자는 20%의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 10만 원 이상 귀금속 거래로 확대됩니다. 올 들어 귀금속점 133곳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국세청에 신고됐습니다. 업소에선 단골이 아닌 손님에 대해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누구 인연으로 왔어요? 누구? 흘려요. 요새 젊었을 때 사고팔면 신도들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 금액에 반환을 해야 돼요. 처음. 이거 나중에 세 번째가 되면 영업 정지예요. 정부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열어서 정상적인 금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귀금속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대로 음성적 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으로 뒷금을 뿌리 뽑겠다는 건데 시장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진이 종로 3가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을 직접 사봤습니다. 몇 등이나 사시려고요? 30g 정도. 한국에서 다 내야 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뒷금은 안 판다던 업주는 현금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카드 말고 현금. 원래 이게 지금 부가세 다 해야 돼요. 믿을만 할 것 같아서 주기는 주는데 이것도 120 카메라만 쳐. 아예 뒷금을 더 사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많이 컵을 주고 싼 거야. 요새. 취재진은 종로 3가를 돌며 1시간 만에 금덩이 3개를 샀습니다. 모두 뒷금입니다. 동네 금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만 내면 어디서든 쉽게 뒷금을 살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면 나 여기 부동산에 오늘 같은 날 21만 7천 원을 받으면 누가 금사요? 맞아잖아요. 금은방 업주들은 금시장 개설과 현금 영수증만으로 뒷금을 몰아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만 안 걸리는데. 부가세를 붙이게 되면 또 비싸다고 해요, 손님들이요. 정찰이 될 수가 없죠, 기금속은요. 유통업자가 고금이나 밀수금을 자료 없이 도매상에 넘기는 뒷금이 다시 소매상을 통해 자료 없이 소비자에게 팔리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뒷금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금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취재진은 부산의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출범 3주째를 맞았습니다. 금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금시장 성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첫 주 평균 거래량은 4.1kg, 둘째 주는 3.6kg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더 떨어져서 3.3kg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금 거래량의 1%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 사업자 참여도 부진합니다. 생산업자 2곳과 수입업자 1곳, 이렇게 3곳만 참여할 뿐입니다. 거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꼽힙니다. 국제 금 시세를 100으로 볼 때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평균 시세는 101에서 102 수준입니다. 국내 도매 시세에 비해 최대 1%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금수입 전문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금시장에 팔기 위해 순금 30kg을 수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관세가 면제된다는 한국거래소의 설명을 믿고 금을 수입했지만 농특세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재수출했습니다. 아마 KLS 쪽에서도 그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농수산 특별소비세라는 큰 장벽을 만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입했던 걸 다시 재반송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금의 유입 통로가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금 시장의 매물은 수입금과 산업용 재활용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 공급권을 재련과 정련, 수입업자들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한 해 수십 톤씩 쏟아지는 고금은 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뒷금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물 사업자들이 고금을 수집해가지고 골드바로 정련을 해서 입고를 시켜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실물업자들이 금을 입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중에 비해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국제인증금도 조폐공사에서 다시 품질 검사를 받아야 시장에 입고할 수 있습니다. 실물금 인출도 1kg 단위만 되는 데다 예탁결제원에서 인출하는데 적어도 하루가 걸립니다. 홍보도 부족해 일반 시민 대부분은 금시장 출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에 금거래소라고 생긴 거 아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금거래소라고 개장한 거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은 고대로부터 희소성, 계량성, 휴대성, 내구성 같은 화폐의 속성을 모두 갖춘 궁극의 화폐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역시 금은 화폐와 상품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든다, 기금속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상품이 되는 것이고, 또는 금을 갖다가 순수하게 골드바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폐로서의 그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앞금과 뒷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금의 속성에 걸맞지 않은 세금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식용이 아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로서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골드바 같은 화폐적 속성의 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5%의 부가세를 골드바를 팔 때 소비자에게 환급해줍니다. 정부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금을 환급해주며 4조 원어치의 고금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1,2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금을 되판 소비자가 아닌 고금 수집업자였습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금을 살 경우 바로 되팔더라도 17%가량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언제 저렇게 돌면은 10번 돌면은 100%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세금으로 환수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고, 이런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금 시세는 늘 국제가격보다 10% 이상 비쌌고 결국 뒷금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금과 금 제품에서 걷는 세금은 한 해에 1,200억 원 정도입니다. 금 제품, 즉 주얼리 시장 규모는 5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금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제대로 되더라도 한 해에 5천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저장되니까. 그래서 그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이 금에 대한 세제가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 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지만 위험에 대비해 금을 사려고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 위주인 시중은행의 골드뱅킹과 달리 현물금과 1:1 거래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물금 보유의 장점과 계좌 거래의 편의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수매도 양쪽 거래했을 때 저희가 저렴하고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장기 보관했을 때의 분실이나 도난 위험도 없고 투자 목적으로서는 당연히 저희가 위험한 상품입니다. 금시장 출범의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정비돼서 금시장이 안착한다면 금거래와 투자 가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순금거래 위주의 전국의 15,000개 금은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거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뒷금이 앞금보다 훨씬 많다면 앞금을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세제 사이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8K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